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지원동기 작성 방법에 이어서 자소서의 핵심 역량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동기가 여러분이 직무와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면 이 핵심 역량 항목은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기업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핵심 역량을 쓰는 게 경력자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력자분들은 이전 회사에서 했던 업무 소개와 이런 실적 얘기만 해도 이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바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입은 이렇게 실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력자와는 또 다른 요소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직무 유사성과 지원자의 잠재 성향,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경험이 있다면 가장 베스트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직무에 맞는 유사 경험 또는 본인의 성향과 자질을 직무에 맞게끔 잘 표현해 주는 게 이 핵심 역량 항목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거예요. 이때 주의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성향이나 역량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대기업 해외 영업 지원자의 경우에 기업이 해외 기업 부문 지원자에게 가장 원하는 핵심 역량은 능통한 외국어 구사 능력과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 스타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지 여러분의 성실한 집중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절대 나쁜 역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직무에 가장 우선되는 역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목표 지향적인 성향 같은 그 직무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직무 역량들을, 성향들을 표현해 주셔야지 내가 가진 역량의 어떤 우선순위대로 적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성향을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보면 이렇게 핵심 역량만 잘 표현하면요, 서류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서류 통과 이후에 있는 직무 적성 검사나 검사 과정에서 여러분의 성향이 자소서에서 이야기했던 성향과 다르면 더 이상 여러분의 자소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자소서의 핵심 역량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굉장히 주도적이고 도전적이고 결과지향적이라고 이렇게 자소서에는 다 써놨는데 막상 직무 적성 검사에서는 결과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과정 중심적이고 전혀 다른 성향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면접 과정에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접 때 이렇게 관심조차 이렇게 받지 못하는 병풍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질문도 굉장히 무난해서 본인은 굉장히 면접을 잘 봤는데 최종적으로 떨어지시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기업이 떨어뜨릴 사람은 오히려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굳이 뽑을 사람도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고 회사의 대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핵심 역량, 자질을 표현할 때는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첫째로 신입인 우리는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무의 핵심 역량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와 경험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적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 적성 검사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이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생각하고 상상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직무의 핵심 역량을 파악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그 지원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여러분이 지원한 그 직무에 경력자 채용 공고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지원한 포지션의 담당 업무와 지원 자격, 우대사항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그 지원 공고, 영어로 JD, 헤드헌트에서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 JD의 순서가 핵심 직무 역량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력자의 경우는 그 직무 순서대로 이렇게 자신의 업무 경험, 성과를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신입의 경우도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적어주시고, 없으면 유사한 경험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 유사한 경험도 없다면 타고난 자신의 직무 자질이라도 이렇게 적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글로벌 마케터를 뽑는데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담당 업무 맨 윗줄에 모바일 신사업 관련 전략 수립과 데이터 분석이라고 적혀 있으면 경력자는 신사업 관련 전략 수립, 데이터 분석 경험과 실적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해주면 되고, 신입들도 대외 인턴, 공모전에서 전략, 데이터 분석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시고, 그것도 없다면 본인이 가진 전략적인 특성, 꼼꼼한 분석력, 통찰력이 있음을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어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 역량은 절대 내 생각을 적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원하는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장단점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꼭 기업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업의 홈페이지가 없다면 동종업계 경쟁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 직무의 경력자들의 채용 공고를 꼭 살피고 분석하셔서 직무의 핵심 역량, 즉 기업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직무 분석이란 거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또 바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가 사실 좀 쓰기가 어렵지, 오히려 핵심 역량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핵심 역량은 그 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라 중요하지만 어렵지는 사실 않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써서 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꼭 해보시고요. 거기서 원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드를 잘 뽑아서 여러분을 표현하시면 분명 여러분은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 역량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역량과 이렇게 자질을 정확히 잘 표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필요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채팅, 전화를 통해서 전화번호 없나? 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 헤드헌팅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자발리라의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